원숭이띠분들은 이 띠와 절대 엮이지 마세요. 원숭이띠분들은 천재적인 머리로 어려운 일을 멋지게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꼭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 모든 공을 가로채는 사람이 있죠. 이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그 뛰어난 결과물을 시기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최악의 궁합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평생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싶지 않다면 당신의 노력에 빨대를 꽂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정당한 몫을 되찾기 위해 지금 바로 그 띠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사주에 딱 맞는 로또 번호를 뽑아드립니다. 고정 댓글로 신청하세요. 미라클운세. 그럼 이제 명리학 전문가를 모시고 1956년생 병신생분들이 무조건 피해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말씀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좀 주의해야 할 관계, 당신의 에너지를 깎아먹거나 좀 균형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된 관계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이민생, 호랑이띠가 언급되네요. 아, 네. 이민생. 이게 자료들에서 보면 아주 강렬한 충돌로 묘사가 돼요. 천간으로는 병임충, 지지로는 인신충의 형살까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다 부딪히는 거군요. 그 상대방의 큰 물, 기운이 당신의 그 태양 같은 에너지를 확 덮어버리려 하고 또 땅의 기운, 인신도 서로 계속 삐걱거리고 상처만 남기 쉽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죠. 물이 불을 꺼트리려고 하는 형국이니까 당신의 열정이나 의욕이 자꾸 위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신충, 형살. 이게 다 뭐냐면 관계 속에서 계속 부딪히고 오해가 생기고 심하면 원망까지 남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생각만 해도 좀 힘든 관계네요. 성장을 위한 시련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피하는 게 낫다고까지 하던데요. 너무 정면으로 부딪히는 흐름이라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뭔가 재능을 펼치려고 할 때 자꾸 예상치 못한 문제로 발목을 잡거나 에너지를 계속 빼앗아갈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유형은 1950년 경인생. 이것도 호랑이띠네요. 네, 경인생 호랑이띠. 이것도 땅에서는 인신충으로 부딪히는데 특히 이건 재물 쪽으로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재물 쪽이요. 당신의 불로 상대의 그 강한 쇠를 다루려고 할수록,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주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할수록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좀 배신감을 느낄 위험이 크다. 뭐 이런 경고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화극금 관계인데 당신의 불이 상대의 쇠를 재련해서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려는 시도 자체가 좀 순탄치 않다는 거죠. 오히려 당신의 소중한 재능이나 자원이 소모되거나 관계가 틀어지면서 금전적인 손실, 심하면 송사 같은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특히 금전 거래는 절대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돈 거래는 정말 안 되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1963년 개묘생 토끼띠인데요. 이건 앞에 두 호랑이띠랑은 좀 결이 다른 어려움 같아요. 네, 맞아요. 계묘생은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좀 더 은근하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관계랄까요? 원진살, 귀문관살 이런 게 작용한다고 보는데요. 원진, 귀문, 그게 뭐죠? 이유 없이 그냥 밉고 뭔가 비이성적인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마치 안개비가 태양을 계속 가리는 것처럼 명확한 이유 없이 서로 신경 쓰이고 감정 소모가 커지는 관계예요. 수국화라고 해서 상대의 그 물기운이 당신의 밝은 불기운을 계속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지거나 내 에너지를 자꾸 갉아먹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직접 부딪히는 것보다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좀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반대로 당신 안의 그 열정과 재능, 그 불과 쇠의 조화를 딱 도와주고 잠재력을 확 꽃피우게 할 그런 귀한 인연은 누군지 알아보죠. 첫 번째로 1948년 무자생, 쥐띠가 아주 좋게 나오네요. 네, 무자생. 아주 좋은 공합으로 봅니다. 이 관계는 당신의 그 뜨거운 열정, 병화 아래 안정적인 현실, 즉 무토라는 넓은 땅에 뿌리 내리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화생토. 그 원리군요. 내 열정, 내 아이디어를 그냥 흘려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성과, 현실적인 결과물로 딱 이어주는 그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당신의 그 번뜩이는 재능과 표현력, 식신이 그냥 아이디어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는 거죠. 마치 태양 아래서 곡식이 자라는 넓은 대지처럼요. 최고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로는 또 자수와 신금이 신자진 삼합의 반합을 이루니
사회적인 목표를 함께 이루는 데도 큰 힘이 되고요. 와, 정말 든든한 존재네요. 내면의 그 불과세의 갈등을 중재해주고 생산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좋은 인연은 1964년 갑진생, 용띠입니다. 이건 또 어떤 도움을 주나요? 갑진생은 비유하자면 당신이라는 태양에 마르지 않는 땔감, 즉 감목을 계속 공급해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목생화 관계죠. 아, 나무가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처럼요. 그럼 끊임없이 지지해주고 영감을 주고 뭐 그런 건가요? 네. 당신의 열정과 재능을 알아보고 조건 없이 지지해주면서 당신이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거죠. 당신의 불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후원자 역할입니다. 이것도 진토와 신금이 삼합의 관계가 되니까 사회적인 성공을 함께 도모하기에 아주 좋은 파트너죠. 정말 좋은데요. 마지막으로 1968년 무신생. 오, 같은 원숭이띠네요. 이것도 좋은 궁합으로 나오네요. 네, 무신생. 당신과 같은 병신은 아니지만 같은 신금을 가진 같은 원숭이띠죠. 간지로는 무신이고요. 당신처럼 강한 에너지를 가진 존재인데 이게 같은 기운이라 서로를 너무 잘 이해하는 거예요. 아, 나랑 비슷하니까 오히려 더 잘 통하고 힘이 된다. 그렇죠. 때로는 같은 기운끼리 경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서로의 강점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적인 목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때 정말 누구도 막기 힘든 엄청난 추진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동료, 동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병신생 어르신들의 인생에 견고한 성벽이 되어줄 귀인, 그리고 그 왕관을 위협하는 반역자 같은 악연의 정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를 경계해야 할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제왕이라도 그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존경받는 제왕이 있는 반면 홀로 왕자를 지키다 쓰러지는 제왕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제가 매달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직접 분석하여 미라클운세 월간 행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한 운세가 아닙니다. 어르신의 위험을 살아있는 전설로 만들어드릴 단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 말년 복 크게 받으십시오. 자, 다음으로 1968년생 무신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1974년생, 그 갑인생 있잖아요. 이 관계를 가장 좀 주의해야 할 예시로 들고 있어요. 갑인생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그렇죠? 당신의 본질이 그 큰 산, 무인데 상대방의 큰 나무, 갑이 이걸 막 짓누르는 거예요. 목극토죠. 그리고 당신의 기반인 그 바위 신이랑 상대방 나무 인이 정면으로 충돌해서 깨지는 그런 형국으로 분석해요. 충이고 형살인 거죠. 와, 겉으로는 뭐 명예를 준다, 도움을 준다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데 실은 당신을 통제하려 들고 결국 당신이 쌓아올린 성과를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관계라고까지 묘사하더라고요. 겉과 속이 다른 관계일 수 있겠군요. 또 다른 이해시도 있나요? 네, 1962년 이민생도 좀 비슷한데요. 이 경우도 그 충, 형살 구조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당신의 흙, 무기운이 상대방의 그 거대한 물, 림 있잖아요. 이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토국수죠. 막으려다 같이 그냥 휩쓸려 나가는 모습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아, 그래서 이게 겉보기엔 뭐 큰 재물, 편재 기회처럼 보여도 잘못하면 당신의 안정이나 재산을 다 잃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요. 또 다른 경우는요? 1986년 병인생은 조금 달라요. 겉보기엔 상대방의 불이 당신의 흙, 물을 이렇게 도와주는 화생토 관계처럼 보이거든요. 네,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충, 형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반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도움을 받으니까 이게 오히려 당신 에너지만 소진시키고 이용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도움이 독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걸 독이 든 술잔 같은 친절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74년, 62년, 86년생 모두 인, 그러니까 호랑이띠와의 관계네요. 여기서 발생하는 그 충돌, 충행살이
핵심 문제인 것 같고요. 혹시 당신께서도 과거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관계가 힘들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요. 반대로 당신 삶에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잠재력을 확 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귀한 인연들, 귀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은 당신에게 좀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거나 아니면 당신의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더 크게 성장하도록 이끄는 관계들을 분석하고 있거든요. 뭐랄까, 당신이라는 존재를 완성시키는 데 꼭 필요한 그런 조각 같은 만남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중에서 1977년 정사생과의 관계가 참 흥미롭던데요.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때로는 당신을 한번 깨트려서 더 큰 그릇으로 성장시킨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이게 좀 특별한 관계죠.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딱 맞는 육합 관계인데요. 상대방의 그 강렬한 불, 정사 기운이 당신의 차가운 산, 무신을 따뜻하게 녹여서 아주 비옥한 땅으로 만드는 그런 화생토의 모습으로 설명해요. 이 관계에서 얻는 지혜, 편인이라고 하죠. 이게 당신에게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1972년 임자생은 또 다른 의미로 좋은 거군요. 당신이라는 거대한 댐, 무가 드디어 가둬야 할 큰 강물, 임자를 만난 격이가 이렇게 비유하던데요. 그렇죠. 그 비유가 딱 맞아요. 이 만남을 통해서 당신은 큰 재물, 즉 편재와 여러 기회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또 사회적인 성공, 삼합이라고 하죠. 이걸 함께 이루면서 당신의 리더십으로 큰 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76년 병진생은요. 아, 병진생은 당신의 그 외로운 산에 따뜻한 태양병이 떠오르는 모습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아, 정말 좋은 이미지네요. 네, 이 관계는 조건 없는 지지, 이것도 편인인데요. 이걸 보내주면서 당신의 신용과 가치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요. 사회적 성공, 삼합을 향해 나아갈 때 아주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 후원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해석합니다. 오늘 무신생분들의 인생의 든든한 군대가 되어줄 귀인, 그리고 그 왕좌를 흔드는 악연의 정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를 경계해야 할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제왕이라도 그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있는 반면 텅 빈 왕좌에서 홀로 늙어가는 왕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제가 매달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직접 분석하여 미라클운세 월간 행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한 운세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독한 싸움을 위대한 역사로 만들어드릴 단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980년생 경신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조화를 깨트릴 수 있는 좀 주의해야 할 관계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딱 보이는 게 1974년생 갑인년 호랑이띠와의 관계예요. 호랑이 띠요? 이게 하늘의 기운, 그러니까 천간이죠. 경하고 갑이 부딪히고 땅의 기운, 지지라고 하는 신과 인도 정면으로 꽝 충돌하는, 이걸 천지충이라고 하거든요. 아, 하늘 땅 다 부딪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예측 불가능한 갈등이나 뭐 배신 이런 걸 의미하는 형살까지 겹쳐 있다고 분석이 돼요. 와,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되게 큰 이득이 있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파괴적인 관계로 갈 수 있다. 이런 경고죠. 뭐랄까 존재 자체가 좀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와, 처음에 그 좋은 모습에 확 끌리면 안 되겠군요, 정말. 그럼 또 다른 관계는 없을까요? 네, 또 하나 주의할 관계가 1986년 병인년, 역시 호랑이띠인데요. 또 호랑이 띠요? 네, 이번에도 땅의 기운은 서로 부딪혀요. 인신충이죠. 근데 이번엔 상대방의 기운이 아주 뜨거운 불, 병화란 날이에요. 네. 이게 당신의 그 단단한 쇠, 경금을 막 녹이려고 드는 모습, 이걸 화극금이라고 하죠. 불이 쇠를 녹이는 거요?
그렇죠. 겉으로는 뭐 당신을 단련시킨다, 성장하게 돕는다, 이렇게 말할 순 있어도요. 실제로는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의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소모시키는, 좀 고단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아, 이게 성장을 위한 어떤 자극인지 아니면 나를 그냥 갉아먹는 건지 이걸 잘 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의할 관계가 있다고요? 네, 1987년 토끼띠입니다. 도끼띠요? 여기서는 좀 다른 개념이 나와요. 원진살하고 귀문관살이라는 건데요. 좀 어렵네요. 네, 쉽게 말하면 그냥 이유 없이 서로 막 미워하게 되거나 아니면 좀 비이성적으로 집착하게 돼서 정신적으로 엄청 피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상대방은 작은 불씨 같은 건데 당신이라는 큰 쇠, 경금을 계속 톡톡 건드리면서 녹이려고 하니까 화극금, 당신 특유의 그 강직함 있잖아요. 마음의 풍화를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관계일 수 있죠. 그렇군요. 이렇게 좀 힘든 관계들을 들어보니까 공통적인 특징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뺏기거나 막 부딪히거나. 그렇죠. 그럼 반대로 당신이라는 이 보석을 더 반짝이게 하고 성공으로 이끌어줄 그런 귀한 인연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최고의 시너지, 이걸 낼 수 있는 첫 번째 인연으로 1972년 임자년 쥐띠를 꼽고 있습니다. 쥐띠요? 네. 이건 당신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칼, 경신이 아주 큰 바다, 임자를 만난 격이라고 설명을 해요. 와, 칼과 바다. 물이 칼을 깨끗하게 씻어서 더 예리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관계는 당신의 그 재능이나 아이디어, 이걸 사주에서는 식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세상에 막힘없이 술술 흘러가고 표현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아하. 특히 둘이 같이 사회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걸 삼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정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강하고 날카로운 금 에너지를 이 물이 부드럽게 정화시켜주고 그 재능을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거죠. 와, 진짜 이상적인 조합 같은데요? 강한 쇠를 부드럽게 닦아주는 물이라니. 그럼 두 번째 좋은 인연은요? 두 번째는 1988년 무진년 용띠입니다. 유황띠? 네. 이번에는 당신이라는 그 거대한 바위, 경신이 아주 넓고 든든한 땅, 대지, 무진을 만난 모습이에요. 이번엔 바위랑 땅이군요. 그렇죠. 흙이 쇠를 안정적으로 품어주잖아요. 이걸 토생금 원리라고 하는데요. 네. 이 관계는 당신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반,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걸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 얻는 지혜나 통찰력, 이걸 또 편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당신이 더 큰 성취, 이것도 삼합의 시너지인데요. 이걸 이루도록 돕는 아주 튼튼한 발판이 되어줄 수 있어요. 와,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라니. 이름만 들어도 든든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1992년 임신년 원숭이띠입니다. 같은 원숭이띠요? 네, 당신과 똑같이 아주 강력한 금의 기운 경신, 임신을 가진 뭐랄까 거울 속의 나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관계죠. 오늘 경신생분들의 인생의 왕의 옥새를 바칠 충신, 그리고 그 칼을 녹슬게 할 악연의 정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를 경계해야 할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왕이라도 그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하를 통일하는 위대한 군주가 있는 반면 칼 한 번 못 휘두르고 쓰러지는 왕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제가 매달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직접 분석하여 미라클운세 월간 행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한 운세가 아닙니다. 당신의 잠자는 힘을 깨워 위대한 신화로 만들어드릴 단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992년생 임신생분들이 절대 엮이지 말아야 하는 띠와 나에게 돈복을 물어다 주는 띠를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야 할 인연부터 좀 알아볼까요? 당신의 기운 자체를 좀 심각하게 꺾을 수 있다. 뭐 이런 관계라는데. 네네. 가장 먼저 꼽힌 게 1986년 병인생, 호랑이 띠입니다. 와, 왜 이 관계를 최악으로 보는 걸까요? 이게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으로 좀 부딪힌다고 보는 거예요. 부딪힌다.
네, 하늘의 기운, 그러니까 천간도 서로 치고받고 땅의 기운, 지지도 서로 깨뜨리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이걸 사주에서는 충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강한 충돌이죠. 아, 그냥 안 맞는 정도가 아니네요. 그렇죠. 게다가 여기에는 그 형살이라는 이게 뭐냐면 관계 속에서 어떤 배신이나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는 좀 안 좋은 기운까지 같이 있다고 분석을 해요. 와,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한테 재물, 그러니까 돈을 가져다 줄 것 같다 이렇게 보여도 결국엔 경계가 깨지거나 당신에게 큰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아,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단순히 뭐 성격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에너지 차원의 충돌, 위험성까지 지적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인연, 1974년 갑인생. 이분들도 역시 호랑이띠인데 이 경우는 좀 어떤가요? 1974년생과의 관계도요, 사실 비슷한 맥락으로 봐요. 여기도 충하고 형살 기운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도요? 네. 이 자료의 비유가 재밌는데, 당신의 그 지혜, 능력이 임수잖아요, 물. 그쵸? 이걸로 상대방인 갑목, 큰 나무를 막 키워줘요. 아,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 나무가 나중에 도끼가 돼서 당신의 그 기반, 그러니까 심금 바위를 찍어버리는 뭐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배신 같은 건가요, 그럼? 그렇죠. 당신의 그 좋은 재능, 그게 오히려 배신이나 손해로 돌아올 수 있는 좀 허무하고 위험할 수 있는 관계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좀 섬뜩한데요? 자, 그럼 반대로요. 당신 인생에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 따뜻한 온기를 주고 잠재력을 키워줄 귀한 인연도 있다고 하니까 여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있습니다. 그럼요. 최고의 궁합으로 1977년 정사생 뱀띠를 딱 꼽았어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죠? 네. 1977년생은요. 이 관계는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이 서로 아주 그냥 착 달라붙어서 잘 맞는 합의 관계라고 설명을 해요. 합이요. 충돌과는 완전 반대네요. 네, 완전 반대죠. 강력한 시너지, 조화, 이걸 의미해요. 특히 이 관계는 파살이라는 기운도 같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뭐냐면 낡은 것을 깨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 에너지예요. 와, 변화의 에너지. 네, 그래서 이 자료는 1977년생과의 만남이 당신 인생을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확 전환시키는 거의 뭐 운명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합니다. 상대방의 그 따뜻한 불띠 기운이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 또 활력을 막 불어넣어 준다는 거죠. 와, 운명적인 만남이라니 이거 아주 강력한데요. 자, 두 번째 좋은 인연으로는 1988년생 무진생 용띠를 들었습니다. 이 자료 비유가 재밌던데 당신의 힘을 이렇게 딱 담아주는 튼튼한 제방 같다. 뭐 이렇게요. 네네, 맞아요. 그 비유가 딱이죠. 1992년 임신생의 에너지를 그야말로 거대한 강물, 임수라고 본다면 1988년생은 그 물을 안정적으로 가두고 잘 활용하게 도와주는 단단한 댐, 제방, 무친 같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 관계는 특히 사회적인 성공이나 어떤 목표 달성 이런 데 아주 유리한 삼합이라는 아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한다고 봅니다. 삼합이요? 네, 상대방이 당신의 그 넘치는 에너지를 잘 조절해주고 방향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분석인데요. 뭐랄까, 처음에는 약간 간섭이나 통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좀 답답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결국에는 당신의 그 잠재력을 가장 가치 있고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돕는 정말 귀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1980년 경신생 같은 원숭이띠네요. 이분들도 좋은 인연으로 제시됐는데 당신이라는 강물에 마르지 않는 수원과 같다는 표현.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1980년생은 당신과 같은 원숭이띠신지만 그 기운이 아주 단단한 쇠의 기운을 가졌어요. 아, 쇠. 네, 이 쇠의 에너지가 당신의 물, 임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이걸 금생수라고 하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지혜나 아이디어가 마르지 않도록 계속 영감을 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와, 끊임없이 도움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 관계 역시 삼합을 이루기 때문에 함께 할 때 당신의 어떤 근본적인 힘, 가능성을 계속 키워주는 아주 든든한 동반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임신생분들의 인생의 복음을 선물할 기인, 그리고 그 칼을 흉기로 만들 악연의 정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를 경계해야 할지 그 지혜를 얻으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같은 칼이라도 그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상을 구하는 영웅의 칼이 있는 반면 모두를 베고 홀로 남는 암살자의 칼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공통의 지도라면 나만의 길을 찾아낼 진짜 나침반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에만 반응하는 고유한 사주팔자입니다. 그 결정적인 때를 알려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제가 매달 한 분 한 분의 사주를 직접 분석하여 미라클운세 월간 행운 리포트로 보내드립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이 리포트는 단순한 운세가 아닙니다. 당신의 날카로움을 세상을 얻는 지혜로 만들어드릴 단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더 강력한 운세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라클운세였습니다.